자, 문재인이 어제 윤석열을 세워놓고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다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금요 칼럼은요, 문재인이 헌법을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모순되고 우스운 일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가 쭉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또 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각종 정부 기구, 그리고 국민과의 정부와의 관계, 또 그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대충 다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모든 것을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은 대체로 헌법에 기재된 내용이 그 나라의 법과 사회 정치 시스템, 또 국민과 정치인과의 대의민주주의의 관계,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관계들을 다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이 지난 연말에 저지른 폭거, 선거법, 또 예산안, 공수처법 등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행태들은 이것이 과연 헌법적 과정을 통해서 되고 있는 것인가? 국회가 있으면 국회에는 이 각 상임위원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서로 거쳐져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일일이 규정해 놓지 않은 부분, 어떻게 헌법이 세세한 모든 것을 법에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모든 것을 법에 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관습이나 판례로나 이렇게 합의로서 내려온 것이 일종의 헌법 정신에 기초한 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관습법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한국에서 국회에 어떤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의안을 표결할 때 거쳐야 되는 절차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은 정당도 아닌 1+4라는, 그리고 그것은 국회 교섭단체도 아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고, 그러면 패스트 트랙은 국회 선진화법상으로 5분의 3 이상이 돼야 됨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150명, 60명 선에서 모든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저항하는 것, 즉 그런 어떤 국회에 내려왔던 이 서로 간의 규칙과 관습을 무시하고 통과시키는 부분을 저항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한마디로 동물국회 방지에 위배된다고 해서 어제 23명이 기소됐습니까? 한국당에 기소가 되고요. 그런데는 법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것은 법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희상이란 국회의장이 저질른 이 법들이 통과되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보면 그것이 도대체 헌법 정신이나 법하고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공수처라는 기구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에 배치해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사실상 대통령 직속으로 상권 분립을 뛰어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희한한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다, 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마치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보면 검경이 수사 중인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갖다가 자기들이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수사를 뭉갤 건지 내려보낼 건지를 다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 보고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위에 있는 기구로 뒀는데요. 헌법 정신에 어디에도 공수처에 대한 그런 초법적인, 월권적인
정치적인 기능을 부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는 그야말로 반헌법적인 형태의 공수처 통과 등을 자행하고 공수처뿐만 아닙니다. 선거법도 그렇습니다. 선거법도요. 저런 식으로 선거의 룰이라면 싸움의 규칙인데 싸움의 규칙을 싸움의 주 당사자를 배제한 채 그 똘마니 위성정당 데리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싸움의 규칙을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헌법 정신에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저런 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헌법 정신의 선거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 대의민주주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돈 513조 3천억입니까? 이 돈을 갖다가 쓰는 부분에서 제1야당이 한번 보지도 않고 유일하게 감시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걸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그 예산안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국회에 통과됐다면 이것도 헌법 정신하고 한참 거리가 먼 겁니다. 513조를 세금으로 내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문이 이렇게 반헌법적인 행태를 다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해서 권력기관을 개혁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제 추미애를 임명하며 새해 첫날 그것도 30일 날 청문회 한 사람을 1일 날 이제 1월 1일 날 공휴일이니까 2일 날 12시에 자정에 임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도대체 국회에서 이 청문회를 통해 동의해야 되는 사람을 동의 없이 23번째로 지금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종 감독자라고 문이 이야기를 하며 검찰 개혁을 잘 이끌어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외형상으로는 법무부가 검찰을 상급 부서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상하 관계가 아닌 서로 견제와 보완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전신인 노무현 때도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영수 검찰총장 간에 서로 이 대립과 견제가 만만찮았어요. 그렇지만은 노무현 정권은 문재인처럼 저런 식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헌법상의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헌재에 물어서 헌재조차도 문재인을 합법화시키면 헌재도 부역자임을 역사적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든 아니면 공수처법의 위헌 소송이든 이런 부분을 다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권의 코드에 맞춘 위헌 투성이 공수처법이 실제로 통과됐지만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의해 지금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한국당은 장외 집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결의를 뒤늦게 보여주는 식의 의미 없는 장외 집회보다 실제로 이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소송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초헌법적 기구를 갖다가 설치한 문재인 정권의 위헌 행태에 대해서 이 문제는 한국당 그리고 법조계, 헌법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서 헌법 소원을 갖다가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길 바랍니다.
또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고 질질 그냥 뒤로 미루고 이럴 게 아니라 한국당은 공수처 통과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공수처법의 위헌 소송입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독소 조항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요, 헌법도 아니고 헌법 밑에 하위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장이 국회 동의 절차도 없이 임명되어 가지고, 즉 공수처법에 근거해서 공수처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검찰총장 위에서 멋대로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헌법상의 국가 체계에 대한 정신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위반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법을 폐기를 이런 법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에 착수해야 되는데요. 외곽에 맡기지 말고 한국당에 제일 많은 직업이 법조인이잖아요. 한국당이 직접 하기 바랍니다. 헌법학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근거 없는 검찰 지휘기구를 갖다가 설치하고 검사만이 할 수 있는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기소권을 부여했다. 즉 헌법 정신을 문재인이 지 마음대로 어기고 헌법에 따라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정권에 유리한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과 대통령이 지명한다. 자, 사실상 공수처가 대통령도 수사해야 되는 게 맞죠.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자,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생겨서 특별감찰관이고 이제 필요도 없잖아요. 문재인이 2년 반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요. 자, 그러면 공수처가 특별감찰관 기능을 이렇게 넘겨받을 건데, 자, 지를 조사해야 될 사람을 지가 임명을 합니까? 문재인이가 분명히 2017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를 조속히 법에 통과시켜라. 통과되면 저와 자기 주변이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한 입에 두 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4월 달에도 공수처 통과를 앞두고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300명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공수처의 조사 대상에 지금 이 대통령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를 수사하는 기관에 지가 임명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지명권 자체가 공수처에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거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정권의 이 법관 수사 기소로 인한 상권 분립 침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지요. 또 수사 방법이나 수사관을 어떻게 뽑는가 하는 것도 공수처가 자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또 고위공직자 수사 기소를 이 기관이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즉 상권 분립의 사법부를 위축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위헌 요소가 이 공수처가 그야말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게 아주 유리한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병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요소가 포함된 것이 가장 큰 위헌적인 요소이며,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법 앞에 평등, 또 범죄 피해 구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빨리 헌법 소원을 내더라도 헌재가 공수처법이 헌법상의 위헌이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시간을 질질 끄거나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해서 이 각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크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문재인이 헌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넣었다고 이렇게 자신하면서 이런 절차들을 이렇게 헌법 절차들을 짓밟으면서 헌법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헌재도 이 공수처의 부역자인지 아닌지를 기록에도 남길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이 지금 온갖 형태의 탈법적, 위헌적 국가 운영을 전부 정책적 판단이니 정무적 판단이니 국민의 지지가 많으므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길거리 골목 깡패 민주주의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 그 뒤에 숨어서 아니라고 하고 과감히 저항하고 또 거기에 맞서야 될 정부 기구의 각 관련자들이 부역자로서 협조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2년 뒤가 두려울 자해 국정의 부역자들이라고 너무 많은 공직자들이 문정권 방패 뒤에 숨어서 부실 국정의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이 아무리 지금 헌법 운운하면서 헌법을 망치고 있으면서 헌법에 따라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라는 이 문의 헛소리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항의를 해서 그 절차에 따른 기구조차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면 이제 다음에는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되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관여되는 인물들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 국민 투표로 뽑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이 감히 헌법 정신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검찰 해체 작업을 우리가 이대로 인정해 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민주주의적인 절차 방법 또 도구 수단들은 문재인 앞에 가면 청와대 앞에 가면 다 멈춘다고 오늘 한 언론 칼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한국의 보수 언론 두세 개 그리고 한국의 보수 기독교계 재벌 이 세 개를 갖다가 3대 악으로 설정해서 철저하게 두들겨 부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선 뒤 민간까지 손 보겠다고 하는 거지요. 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붕괴되고 있고 그 붕괴되는 과정에서 문은 정말로 우습게 역설적으로 헌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너지는 헌법 그리고 길거리 깡패 민주주의로 전락해가는 국가 시스템 자, 그리고 넘쳐나는 부역자들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나라의 붕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잘 기억하고요. 또 이걸 갖다가 적어놓고 또 싸울 수 있을 만큼 싸워서 거기에 협조한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이 지금 감히 헌법을 운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그걸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기구가 문을 편을 들면서 보호하지 않았을 때 정말 이런 자들은 나중에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문을 겪으면서 느끼는 겁니다. 고위공직을 맡아서 나라의 헌법이나 법률을 주무르는 헌법재판관, 대법원, 대법관,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기의 정파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에 부역했을 때는 사형도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헌법이라는 핑계를 대는 위선적인 말에 의해서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겪고 있습니다.